안녕하십니까, 윌리초입니다. 오늘 리뷰할 책의 제목은 프로페셔널의 조건, 저자는 피터 드로커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경영학자죠. 책 표지는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들은 알게 되실 겁니다. 이 책을 읽고 난 후에는 지식 근로자가 자신이 속한 조직에서 어떻게 일해야 하고 또 자기 자신을 어떻게 스스로 관리해야 되는지 말입니다. 책의 내용이 되게 많은데요, 되게 광범위해요. 처음에는 노동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그리고 지식 근로자가 어떻게 탄생이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조직 내에서 지식 근로자로서 행동해야 되는지, 그리고 개인의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개인의 관리들 중에 프로페셔널 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초 지식을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또 자아실현을 향해 어떻게 도전해야 되는지, 되게 광범위한 내용들이 써져 있는데, 오늘 소개할 내용은 그 중에 조직에서 어떻게 지식 근로자로서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책에서는 지식 노동, 육체 노동 이렇게 두 가지의 노동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육체 노동이 먼저 생겨났고, 그 다음에 지식 노동이 시간과 산업이 발달되면서 도입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일을 했던 부분들이 매니지먼트가 필요한 시대로 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일한 노동이긴 한데 몸으로 하는 노동과 머리로 하는 노동은 평가의 척도가 다르다고 합니다. 똑같은 척도로 평가할 수 없고요. 그렇다면 지식 노동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냐? 라고 하면 책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목표 달성 능력을 평가해야 된다. 그렇다면은 목표 달성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게 됩니다. 목표 달성은 공헌을 하는데 어떻게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공헌을 했는가에 대한 부분들로 평가를 해야 된다. 어떤 회사 내에 목표를 프로젝트가 있으면 그 프로젝트를 이루어 나가는데 성공하는 데 있어서 각 분야의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그 분야의 사람들이 어떤 공헌을 했는지 그것들을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직의 공헌이랑 각 그 부서마다 그 조직이 있고, 부서마다 회사의 조직이 있고, 그 부서의 조직마다 이제 공헌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공헌은 크게 세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직접적인 결과 산출, 그리고 가치를 창출 및 재확인하는 것, 그리고 인재 육성이라고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것들을 얘기할 때 직접적인 결과 산출을 얘기할 때는 직접적인 결과 산출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돼요. 우리 조직에서 직접적인 결과 산출. 가장 애매한 조직인 QA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품질부서죠. 품질부서에서 직접적인 결과 산출은 뭘까요? 품질을 잘 지키도록 가이드해주는 SOP 아니면 정책들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들이 직접적인 결과 산출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QA의 가치 창출 및 재확인은 뭔가? QA 품질부서의 가치 창출이라고 하면은 그 조직의 존재 이유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니네 부서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야? 우리는 품질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부서야. 그리고 이 품질이 잘 지켜졌는지 재확인해야 돼요. 여러 가지 정책들을 냈는데 이 품질이 우리가 원하는 품질이 회사에서 원하는 품질들을 지켜주면서 우리가 정책들을 내고 있는지, 그런 가치들을 만족해주고 있는지, 그렇다고 해서 품질만 강조한다고 해서 비용 내에 대한 부분들을 무시를 못합니다. 그러면 회사가 지원해줄 수 있는 비용 내에서 우리가 품질을 어느 정도 지켜내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로 자기 존재에 대한 부분들을, 부서에 대한 존재에 대한 부분들을, 이 부서의 가치 창출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돌아보고 또한 창출해내면서 확인하면서 존재를 더욱더 각인하고 더욱더 강화하는 분들도 조직 공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재 육성인 거죠. 이 부서들이 계속해서 오랫동안 품질에 대한 부분들을 하이 퀄리티로 잘 관리해 나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에 대한 부분들을 키워내는 것도 공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목표 달성을 하는데 목표 달성의 가장 큰 거는 그 지식 노동자들이 공헌에 대한 책임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헌의 책임을 어떻게 갖느냐? 각 부서마다 이제 여러 사람들이 있죠. 그럼 여러 사람들마다 각각 자기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저 그림처럼 저 앞에 세 사람이 있잖아요. 맨 위에 있는 사람은 이 프로젝트 이거 해결하려면 이 분야에 전문 지식이 필요한데 나는 모르는데 누구랑 얘기를 하지? 라고 하고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옆에서 보고 있던 저 주인공은 내 전문 지식을 어떤 걸 공헌하지 이렇게 공헌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딱 보고 저 사람과 얘기를 해. 저 사람이 저 프로젝트 하려면 내가 필요할 것 같은데 저거 좀 고민하고 있는, 저 부분도 고민하고 있는데, 그러면 딱 가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프로젝트에 인발부돼서 공헌을 하려고 하는 행동. 또한 어느 프로젝트가 이 방향으로 가야 돼. A, B, C, D, E, F, G라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A의 방향에 대한 부분들은 내 전문 지식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 방향에 대해서 정확히 자기의 니즈를 확인하고 이 방향으로 가려면은 이렇게 가야 돼요. 저 방향으로 가려면은 이렇게 가야 돼요. 근데 그 방향으로 갈 때는 내 전문 지식이 이런 식으로 사용해서 이용돼서 가야 돼요 라고 해야 되는 거죠. 많이 꼬였는데
어떤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을 잘 가는지 안 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자기의 전문 지식으로 판단해 도와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려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한 아예 그 부서 내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르는 사람. 내가 뭘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인지 육성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 너는 이 일을 가려면은 요거를 알아야 돼. 이 사람이 뭘 모르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인지 육성하기 위해서 내 전문 지식으로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로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 가야 돼 라고 방향을 제시하고, 너는 이런 식으로 배워야 돼. 모르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가 공헌할 부분들을 찾는데, 자신의 공헌에 책임지는 사람은 자신의 한정된 전공 분야를 조직 전체에 연결시킬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전공 분야에 대한 지식일 수도 있고요, 경험일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커뮤니케이션을 해야겠죠. 혹시 당신이 우리 조직에 공헌할 수 있기 위해 내가 당신에게 할 공헌은 무엇입니까? 이건 상사들이 할 수 있는 질문이겠죠. 직원들한테 내가 무슨 공헌을 해야 되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최대한 네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될 텐데 어떤 공헌을 할 수 있게끔 내가 뭘 도와줘야 돼? 그리고 어떤 공헌을 할 수 있는 걸 네가 가지고 있어? 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그것을 당신은 언제, 어떻게, 그리고 어떤 형태로 필요한가? 상사한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이제 하급자한테도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너를 도와주려면은 네가 우리 회사를 공헌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어떤 도움이 필요해? 그리고 어떤 형태로 내가 너에게 그것들을 해줘야 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하급자는 상사한테 당신이 그걸 하려고 하면은 나의 도움이 어떤 위치에서, 어떤 포지션에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내가 도와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죠. 이것들이 이제 공헌에 대해 책임을 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공헌에 초점을 맞추는 활동들은 이런 것들이 이제 부수적으로 자연스럽게 형성돼야지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됩니다. 저 사람이 뭘 모르는지, 저 사람들이 뭐가 필요한지, 저 사람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이건 얘기하지 않고서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 것만 잘한다고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얘기를 하고 정말로 어떤 방향의 프로젝트의 목표를 잘 달성하기 위해서는 서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팀워크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겠죠. 그리고 자기가 뭘 모르는지도 알게 되고, 또한 뭘 공부를 해야 되는지도 알게 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개발과 인재 육성이 됩니다. 이것들이 모였을 때 공헌에 대한 각자의 그 지식 노동자들이 공헌에 대한 포커스를 맞췄을 때 이런 활동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 다 좋은 얘기인데 우리 회사에서는 저걸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저렇게 움직여줄까? 저렇게 움직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지식 노동자를 평가하는 시스템이 우리 회사에 있을까?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더라고요. 우리 회사는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데 최종 스텝의 사람만 높이 평가를 받는 조직인가? 아니면은 보이지 않았지만 중간에 공헌했던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당을 평가를 받는 시스템을 갖는 회사인가? 평가를 못 받아도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공헌하는 부분에 최대한 다른 사람들과 얘기하면서 그 필요한 니즈를 알면서 일을 해도 돼요. 그렇게 하면은 시야가 넓어지고 일에 대한 숙련도도 높아지고 어떻게 보면 또 유연한 사고를 가질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 발전을 할 거예요. 하지만은 그거와 동시에 또한 회사의 정당한 평가를 받고 정당한 보상도 받아야 되는 게 회사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잘 돼 있는 회사면 점점 발전을 할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자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만 관련된 일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할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선순환은 아닌 그 시스템인 거죠. 하지만 사람들이 이제 선순환적인 시스템을 가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사람들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회사의 시스템적인 노력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헌을 하지 않을 수는 없으니까 하게 되는데 자기한테 유리한 부분들만 하게 될 거예요. 그럴 때 먼저 중요한 거는 이런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스템이 구축됐을 때 커뮤니케이션, 팀워크, 자기개발, 인재 육성이 자연스럽게 가능하고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공헌에 책임을 지는 직원들이 생기게 될 것 같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지식 노동자는 참 커뮤니케이션, 인간관계가 되게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한 회사가 그런 장을 마련해주는 평가에 대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오늘은 리뷰를 할 거고요. 책 내용 중에 또 좋은 내용들이 좀 있어요. 효과적인 의사 결정에 대한 부분들을 한 번 더 소개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어서 이거는 이제 다음번에 피터 드러커의 프로페셔널의 조건에 대한 다음 화로 이렇게 이어서 준비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나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한번 읽어볼 만한 책인 것 같아요. 독서 추천 한번 하니까요. 혹시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사서 꼭 읽어보세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